뉴스 진행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데 김용태님은 태극기 좋은데 촛불 옆에 들다가 불날까봐 걱정된다. 이런 문자도 주셨는데 그 조심은 하긴 해야겠네요. 어쨌건 주의는 해야 되겠지만은 태극기의 의미를 되살리자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Y뉴스 고맙습니다. 허영철 기자. 네. 왠지 이건 PD가 갑자기 끊었다는 느낌을 주는데 두 분이 갑자기 이렇게 뭐 소리가 딱 중단되는 건 바깥에서 어떤 사인이 들어왔다는 얘기 같아. 어쨌거나 이 태극기를 우리가 다시 들어야 된다. 우리 방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죠? 우리 방송에서도 이거 태극기를 우리가 다시 들어야 된다. 그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죠? 예. 근데 그게 지난주 아니었나? 지난주에서 우리 방송에서도 태극기를 들자라고 얘기했는데, 마침 이제 우연히도 이번 주에 보니까 노란 리본을 달은 태극기가 있길래, 그래서 어떤 분이 가져다 주셨어요. 제가 방송에서 보여드렸잖아요. 집회 중에. 예. 그래요. 일단 노란 리본 태극기, 아주 그거 마음에 드네요. 예, 그래서 우리들도 스스로 태극기와 이 탄핵 반대를, 탄핵 반대를, 이렇게 일치하면 안 된다. 그래서 태극기 옆에, 박근혜를 구속하라. 태극기 옆에, 박근혜 탄핵. 이런 식으로 태극기와 탄핵을 연결시키는, 태극기와 탄핵 찬성, 을 연결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태극기에다 노란 리본, 태극기에다가 노란 리본을 달아서 우리의 상징으로 삼겠다는 건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피켓에다가도 태극기 한쪽을 그려놓고, 그리고 나서 박근혜 구속하라. 태극기 그려놓고 즉시 탄핵하라. 박근혜 즉시 탄핵. 예. 태극기가 절대 탄핵 반대의 상징이 아니다. 도리어 이 태극기가 탄핵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예. 박근혜는 또 우리가 태극기를 들으면 다 탄핵 반대인 줄 알고 착각을 하겠지만, 예, 그래서 태극기 옆에다가 탄핵, 즉시 탄핵, 탄핵 인용, 이런 표시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태극기 집회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것도 누가 얘기했어? 태극기 집회라는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예, 그렇게 떠들었던 사람이 있는데, 누구였어? 누군지 기억나? 태극기 집회란 얘기 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냥 종박 집회라고 불러라. 박제데모라고 불러라. 그쵸? 예, 망치 부인도 얘기를 했어요. 예, 망치 부인도 태극기 집회라고 부르면 안 된다라고 외친 사람 중에 하나였죠. 네. 자, 어쨌거나 언론에서 친박 집회다라고 부르고 있대요. 정말 언론들이 아주 신속하게 변화되는 것 같아요.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중요한 건 이제 이 태극기와, 박근혜 탄핵, 태극기와 박근혜 구속, 요런 거를 같이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 그냥 태극기만 있으면,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이 쪽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 태극기를 하나 걸고 그 밑에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깃대를 더 길게 해서 태극기 밑에 박근혜 구속, 박근혜 탄핵 이렇게 같이 써갖고 들고 다니는 거. 그래야 분명하게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아니면 한쪽에는 태극기고 반대편에는 박근혜 구속 이렇게 같이 두 장이 달랑달랑 해도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이 태극기를 박근혜의 탄핵 반대로 오해하는 그 문화를 우리가 빨리 정리해야 된다. 자, 그 얘기에서 태극기 이야기 넘어갔고요. 다음 이야기, 네. 다음 이야기는 박근혜 측에서 이동읍이라는 사람을 변호사로 추가했어요.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읍. 네. 그래서 이제 이 이동읍이라는 헌법재판관을 변호사로 선임해서 헌법재판소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동읍 기억나세요? 예. 이동읍이 누군지 혹시 기억나세요? 누군지 기억나요?
이동읍이 누구냐 하면, 예, 잘 모르시죠? 이동읍이 누구냐? 이동읍이 박근혜 정권 초기에 총리 후보로 이동읍을 내세웠었어. 기억나요? 예. 박근혜 정부가 이제 2013년에, 예, 취임하면서, 뭐라 그러나, 예, 총리 후보로 지명됐던 사람이야. 맞죠? 그쵸?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헌법재판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총리 후보였던 걸로 기억나. 그치? 총리 후보로 이름이 거론되다가, 이 사람이 이제 낙마했어요. 사퇴를 했어. 자진 사퇴였지, 그때. 근데 이제 자진 사퇴했던 이유가 이제 공금횡령. 공금횡령 혐의가 드러나가지고 이제, 자진 사퇴했던 사람인데, 총리가 아니라 헌법재판소 소장하겠다 그랬었던 건가? 헌법재판소 소장? 아니야. 소장 아니었어. 이 사람이 뭔가 하여튼 다시 그러니까는 임기가 끝나는데 자기가 다시 돌아올 거다 이러면서 막 했던 사람이야. 헌재 소장 후보자였나 그때? 총리 후보는 아니고 헌법재판소 소장을 하겠다 그러면서 근데 방을 빼야 되는데도 안 빼고 버티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좌우지간 그 사람이 언제 그만뒀냐 하면 13년 2월 18일인가 그만뒀어. 사퇴했어. 왜 알게 됐냐 하면 내가 20일 날 방송을 처음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내가 출소가 2월 8일이었고 구치소에서 나온 게 2월 8일이고 2월 20일이 첫 방송인데 그 2월 20일 첫 방송 근처에 이 이동읍이가 사퇴를 하게 돼. 근데 이제 이 사퇴를 하게 된 이유가 공금횡령 때문이야. 근데 막 공금횡령이 사무실 운영비를 자기 용돈처럼 갖다 썼나 막 그랬어. 공적인 운영 자금을 자기 개인 막 사비로 쓰고 이래가지고 그걸로 공금횡령 혐의가 이제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헌재 소장을 못했던 사람인데 박근혜 변호사래. 예. 뭐 참 정말 유유상종이에요. 네. 네네. 유유상종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동읍이가 그랬다며 이렇게 박근혜를 따뜻하게 봐줘라. 예. 사실 공금횡령 하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박근혜 정도 범죄가 그렇게 크게 보였겠어? 그러니까 따뜻하게 봐줘라 이런 거지. 국민들이 펄펄 끓고 있는데 그냥 확 튀겨버릴 수도 없고 진짜. 둘 다 튀기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예. 아니 그냥 닭을 튀긴다고. 따뜻하게 봐줘라라고 얘기했던 이동읍. 그래서 이제 이동읍을 변호사로 선임해서 한마디로 헌법재판관들에게 어떤 선배 재판관이기 때문에 압제를 가하겠다는 거죠. 예.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거야. 일종의 전관예우 같은 효과를 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을 설득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동읍을 더 선임을 해서 투입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헌법재판관들이 이동읍을 이제 전직 재판관 선배로 인정해 준다면, 네.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공금횡령, 의혹자의 이제 후배가 되는 거죠. 이동읍의 과거예요. 김진태에게 질타받던 흡사마 박 대통령을 돕는다. 참 말을 또 이렇게 참 맛있게들 해요. 예, 김진태가 이동읍한테 흡사마라고 그랬어? 야, 그랬구나. 예, 헌법재판소장 낙마 이동읍 전 헌법재판관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선임. 예. 이동읍 라빈스 31
이돈읍 흡사마 이동읍 전 헌법재판관을 따라다니던 꼬리표다.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에 빗댄 이동읍 라빈스 31은 그만큼 비리 의혹이 많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왜 골라 먹는 재미 31가지 종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헌법재판소 소장 출신이었는데 비리가 날마다 터졌어.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이동읍 라빈스 31 31 이렇게 불렀던, 그 다음에 이돈읍, 돈을 하도 밝혀갖고 이돈읍, 그다음 흡사마, 돈을 빨아들인다는 뜻이다. 이동읍 전 재판관은 지난 2013년 1월 21일에서 22일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인사청문회에 섰다. 특정 업무 경비 유용을 비롯한 각종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그는 전 국민적인 조롱의 대상이 됐다. 그랬던 그가 4년 만에 뉴스에 이름을 올렸다. 1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통령 대리인단에 선임된 탓이다. 정말 박근혜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밖에 없나 봐.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출신인 그의 영향력을 믿고 있겠지만 흡사마의 추억은 꽤나 강력하다. 당시 국가의전 서열 4위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최소한의 윤리의식도 갖추지 못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정 업무 경비 유용, 횡령했다면 사퇴하겠다. 이동읍 전 재판관은 2006년부터 12년 헌법재판관으로 일하면서 재판활동 지원비 명목으로 매달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특정 업무 경비를 받았다. 6년 동안 받은 돈은 모두 3억 2천만 원에 달한다. 이 돈은 사용 내역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공금이지만 이동읍 전 재판관은 이를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했다. 개인 계좌에 넣고 신용카드 결제대금, 보험료, 자녀 유학비,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했다. 심지어는 단기성 금융투자상품인 머니마켓 펀드 계좌에 넣기도 했다. 코드가 딱 맞죠. 이런 사람이 볼 때 박근혜가 받은 돈이 왜 뇌물이겠어. 이런 애가 볼 때 박근혜가 무슨 죄인이겠어. 그죠? 네, 그는 특수업무 경비를 횡령했다면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그는 낙마했다. 이동읍 전 재판관은 9번의 해외 출장 가운데 5차례를 아내와 함께 갔다. 이를 두고 수행하는 비성한 역할로 비서 몫으로 아내를 데려가서 공금으로 갔구나. 아내의 숙박비 등이 총장 경비에서 출장 경비에서 나간 거 아니냐는 질의가 이어지자 다른 재판관들도 100% 그렇게 한다. 양해해달라. 사과드린다. 라고 말했다. 이동읍 전 재판관은 승용차 홀짝죄를 피하기 위해 관용차를 2대를 사용해서 논란을 낳았다. 진짜 지저분. 뭐 하는 거니?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되자 그는 실무자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다른 재판관들은 서울에서 사는데 나는 분당에서 살기 때문에 여기 재판소가 멀다. 그럼 하지 말든가! 이에 대해 김진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유류 절약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카풀을 하자는 홀짝제 시행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분당에서 지하철을 타고 헌재로 출근하지 못하느냐? 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야, 심지어 김진태한테 까인 정말 너네들 진짜 왜 그러니? 잠깐만요. 좀 급하게 좀 처리 하나 할 게 있어서. 관용차 사적 사용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 이것도 뭐야. 이동읍 전 재판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출근하는 딸을 자신의 관용차로 데려다 주기도 했다. 그는 이에 대해 딸이 유학을 가거나 출장을 갔을 때를 제외하고 상당 기간 그렇게 했다. 너무 가볍게 생각한 거 아닌가 반성한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차로
딸을 출퇴근시켜줬다 이런 거구나. 그래. 이동욱 전 재판관은 장윤석 당시 새누리당 의원에게 10만 원의 정치 후원금을 낸 사실도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처음에는 2006년 11월 한 차례 냈다고 답했지만 그 후 2007년 9월 추가로 낸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거짓말 논란에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아, 속이려는 의도는 없는 거짓말이었구나. 그렇지 뭐. 그 다음에 이동욱 전 재판관은 위장 전입 사실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92년 경기도 성남 분당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당시 정부는 투기를 막기 위해서 실제 거주 목적의 입주자에게만 아파트를 분양했다. 아파트 입주 시기가 돌아온 95년 이 전 재판관은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살면서 자신의 주민등록만 해당 아파트로 옮겼다. 명백한 위장 전입이다. 그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위장 전입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결과적으로 주민등록법 위반 아니냐는 비판을 수용하겠다며 다만 자녀 교육 때문이었다. 재산 증식을 위한 위장 전입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밝혔다. 정말 박근혜 대리인단으로 손색이 없어요. 그죠? 네, 야, 브라보! 와, 진짜 이런 사람이 진짜 박근혜 대리인 해야지. 그죠? 와, 완벽해. 정말 박근혜스러운. 어디서 이런 변호사를 찾았어? 그죠? 얘 정말 딱 맞는 정상적인 헌법재판관 출신한 대리를 안 하니까 이제 이런 정말 아우, 야, 이 동네 노는 오빠들 왜 이런. 야, 이 동네 노는 오빠도 이렇게 나날 것 같다, 야. 와, 정말. 정말 환상의 커플이야. 망치님이 말씀하신 박씨의 기준, 해먹기를 좋아하는 탐욕스러움과 모자람. 그쵸? 박근혜가 쓰는 인물의 공통점이 탐욕스럽고 모자라다는 거야. 정말 준비된 변호인이에요. 네, 어떤 활약을 할지 무척 궁금하죠? 네. 자, 어저께 팩트체크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예. 어제 팩트체크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가 나왔어.